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특징주들의 흐름 짚어볼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흐름도 읽어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6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6개월 내 최저치를 지금 현재 코스피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 쏟아내면서 긴축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10월 한 달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대 하락이고 코스닥이 3%대 하락으로 깊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한 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장 우선 한 줄 평부터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코스닥 지수는 이제 800을 좀 대비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또 긴 연휴, 예, 또 잘 쉬고 왔더니 또 전일, 예, 잘 버텨주던 미증시가 또 고용지표 발표에 의해서 또 예상치보다 높은 또 고용, 높은 채용 공고가 좀 떴기 때문에, 또 채용이 좀 잘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 미국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예, 미국의 또 여파가 우리나라라든지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을 다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도하게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또 휴장이었고요. 또 막상 또 개장을 하고 나니까 또 전일 미증시의 하락에 의해서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온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물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좀 낙폭이 예상보다는 더 크지 않았나. 이 정도 크게 하락이 나올 시장은 아니라고 좀 보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지하지 못하고 종목들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투매 물량이 좀 나오듯이 지수도 역시나 지난주 수요일 날 지지해줬었던 구간들 시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이제 손절 물량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까지는 하락에 대한, 지지해주는 물량은 없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모레, 800선 부근까지 좀 밀려준다면, 단기적인, 지지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6일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많이 하락을 한 반면에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주는 모습이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지금 그래도 양호하게 좀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하락 중에 있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나빠질 상황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난주 수요일 날 일단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주면서 9월 마지막을 좀 기분 좋게 좀 마감했어요. 그나마 9월 달 내내 빠지다가 마지막 날 하루 좀 반등을 했는데 바로 10월 달 첫 거래일에 그냥 그 저점을 좀 깨면서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연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연봉으로 봤었을 때, 딱 고점 대비해서 저점 중간 정도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지지, 여기서 이제 급반등은 지금 어렵다라고 봤죠. 그런데 일단은 이 하락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하게 10월 달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3% 코스닥 하락이 잘 나오는 하락폭은 아니에요. 1년 중에서도 3% 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적은 날인데
오늘이 또 그런 날이기도 해서 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한번 좀 보고 나서 시장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시장인데, 뭐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견디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손절하고 나가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수도 없고 아니면 뭐 현금 들고 있다라고 해도 반등하는 종목들이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도 일단 2,400 정도 보실 수 있는데 코스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시장은 아니에요. 코스피 시장이. 그런데 일단 박스권 자리를 봤었을 때 그나마 지금 지지할 수 있는 구간 2,450포인트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밀린다라고는 뭐 저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 정도 왔었을 때는 확실하게 한 번에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보여진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는 아까 코스닥은 800 그리고 코스피는 2,350 이 정도까지는 이제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루 이틀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제 10월 달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양호한 업종들 이런 쪽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조선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선하고 자동차 쪽은 오늘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미리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늦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해 주시다가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됐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들은 뭐 종목 선정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는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이 너무 안 좋으실 때는 무리하게 매매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전략 대응은 또 노란 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증 시가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정작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그 하락폭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다면 어느 지점에서 좀 보여줄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 속에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업종들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노란 톡방 오픈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호 보내주시면 시장 바닥 부분 함께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세워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연휴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짚어보면서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한 이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승 중인 종목들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4일, CBDC, 뭐, 이게 디지털 화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활용성 테스트 계획, 뭐, 이런 걸 이제 기자 설명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전혀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었던 테마긴 해요. 근데, 뭐, 오늘 시장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뭐, 조금 자금이 좀 들어오더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장주로서는 이제 로지시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네트, 그리고 KCT 같은 종목들이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들이 좀 시총이 다 낮아요.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300억, 그리고 한네트는 600억, KCT는 500억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자금으로, 지금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뭐, 로지시스는 130억, 그리고 한네트는 400억, KCT는 한 14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인데 평소 대비는 많이 나온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뭐 이런 상한가를 들어가는 자금 대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시총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자금으로도 상한가를 만들 수 있고 이슈 자체는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 보였을 때 비트코인을 대신할 수 있는 뭐 디지털 화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위안화 그때도 한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강하게 상승했었던 시기에 급등을 좀 보였었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먼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에는 실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예전에 한번 올라갔었을 때가 좀 꽤 오랜 시기의 전이에요.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시점이 아니고 한참 전에 시세가 나왔었는데 2020년, 2021년 이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자금이 좀 많이 풀리면서 가상화폐들이 좀 급등을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좀 이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간 거는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면서 상한가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일 만약에 갭으로 갭상승이 좀 떠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시가 자리 부분도 있겠지만 지지해 주는지를 보셔야 되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한 4,400원, 뭐 4,200원 이런 자리 구간이 또 저항대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자리 구간을 좀 넘기는지 한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아침에 매매를 잘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관심이 있었던 테마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마 매수 추천을 좀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평소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적은 종목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도 연속성을 좀 가지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서 내일 정도 시가 정도로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뭐 괜찮아진다면 오히려 좀 빠질 수도 있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갭이 좀 뜬다라고 했었을 때는 말씀드린 뭐 이런 4,400원짜리 구간 일단 돌파가 나오면 조금 더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저항 자리를 못 넣고 좀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빠져나오는 정도로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게 이제 한네트, KCT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일 대장 중에 로지스틱스의 흐름을 좀 먼저 보시고 나서 다음에 이제 한네트, KCT가 얼마나 더 갈지 한번 좀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기존에 좀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역별이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한네트나 KCT 이런 종목들도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정리하고 나오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지금 현재 지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심 못 받았던 섹터들이 하나씩 튀어오르기도 하는 흐름인데요. 지금 당장에 CBDC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초전도체 이슈들이 다시 한번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만 봐야 할지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으로 봐야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이렇다 할 만한 기사 내용을 좀 찾지 못했어요. 이슈적인 면도 그렇고, 일정적인 면도 그렇고, 좀 찾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테마주들이, 예전에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던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지수 하락에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품절주, 뭐 이런 종목들, 양지사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뭐 그런 것처럼 갑자기 수급이 좀 몰렸을 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래서 초전도체는 아직 이거에 대한 기술력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 좀 드렸듯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실제로 수혜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런 테마주들이 가끔 뭐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테마주가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초전조체 쪽 이쪽이 좀 그래도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15%로 상승이 좀 나아졌고, 그다음으로 이제 선암,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또 이유가 없어요. 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유가 없어서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21선 자리에 안착을 한다면, 예, 오늘 안착 5만 원 조금, 예, 밑으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말 할 종목이 없다, 매매할 종목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오후장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예, 21선 자리가 안착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일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뭐가 좀 이슈가 좀 붙어준다든지, 뉴스가 좀 붙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만,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간 외로도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차트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받아주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래대금도 2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이 앞선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만약에 오후장까지 한 2시 반 이후까지도 21선 자리 부분까지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5만 원 자리를 뚫고 5만 5천 원 부근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해서 정고점을 넘어줄 것인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만, 뭐 5만 5천 원이라든지 요 자리를 뚫었을 때 6만 원 부분 정도까지는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정고점까지 노리시는 매매보다는 뭐 2, 3% 정도, 이 정도,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후장에 낙폭 과대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결론을 내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반등은 기술적 반등, 그리고 21선 안착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나 그렇게 크게 수익을 좀 노리시기보다는 차라리 낙폭 과대 종목을 노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초전도체 관련주들에서 낙폭 과대를 찾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좀 과열된 종목들보다도 저점에서 바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앞선 두 시그널과 다르게 세 번째로 알아볼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옴시티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연휴에도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사우디를 방문을 했었죠. 네옴시티 산악터널 공사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일제히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확히 좀 잘 체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선 두 가지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뭐 시청도 좀 낮고, 예, 뭐 이슈가 좀 자체가 좀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네옴시티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도 많이 관련된 종목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 내용이 연속성을 좀 가지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는 일단 저는 이제 SY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6%, 뭐 오늘 시장에서 6%가 상당히 좀 높은 상승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시가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고요. 21선 자리도 반등해서 수요일날 일단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지지해주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지금 상장 준비에 있기 때문에 호재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아요. SY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뭐 모듈러 쪽,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이런 자재 부분을 좀 공급하는 회사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주택 관련해서는 이런 모듈러 주택이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재건 쪽에서는 이런 모듈러 주택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SY 같은 종목들은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슈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Y도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 대표적인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한미글로벌은 한 60억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 정도 이런 저항대 자리를 좀 뚫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 부분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만들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자리 위에 올라왔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히든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해요. 윗꼬리를 좀 달기도 많이 다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9월 달에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었고 그런 자리 구간, 지금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구간을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대장주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SY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당장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하루 이틀 정도 거래 대금 줄었을 때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구간에서는 좀 고점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지지하는 구간들 있죠. 요런 6,000원짜리 구간들 지지가 좀 잘 나왔는데 역시나 비슷한 패턴으로 오늘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공략하시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지지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SY도 공략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제 SI와 히림, 한미글로벌까지 짚어봤는데요. 건설주들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또 바닥을 잡는다면 어디 부분을 우리가 바닥으로 체크를 할 수 있을지까지 지켜보시면서 그 자리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네옴시티 관련주들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오픈을 해두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걸려 있습니다.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요. 특징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연휴를 보내고 힘차게 인사는 드렸지만 시장이 정말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싶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답답한 게 저도 이제 오늘까지 무조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추석 전까지는 우선 주식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오늘 상황 보고서 그다음에 삼성전자 잠정치 3분기 실적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어제 시장 좀 뉴욕 증시 밀리면서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 자체는 거의 초토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몇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상당 부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도 2%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엔솔 같은 경우가 3%대 좀 많이 빠지는 종목 보자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신저가 패턴으로 4%대 이상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신 없습니다. 두산 퓨어셀, 두산 박캡 등도 하락 흐름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코스닥 쪽으로도 정신이 없어요. 6%대 하락이 좀 나와주는데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특징주나 주제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치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체 국채금리 상승 이슈가 좀 커지고 있긴 한데 금방 좀 안정화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흔들릴 수는 있겠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주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상세하게 바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석 전까지는 현금화를 하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또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바로 또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모아왔던 이 현금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 흐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섹터들 어떤 섹터가 있을지 오늘의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알아볼 오전 시그널 이슈는 트럼프 재선으로 피해를 입을 종목들과 수혜를 받을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년이면 다시 한번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인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웃고 웃을지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피해를 입을 섹터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우선 보셔야 될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어요. 근데 그 공화당 내에 경선 후보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있어요. 2개월 동안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들의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회를 살펴봤을 때 기사 제목도 있지만 승자는 참석 안 한 트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원치 않으신 분들도 많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다시 공화당 후보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이제 3개월 뒤부터는 공화당 후보들의 경선이 있습니다. 그럼 주식은 항상 그렇지만은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항상 몇 개월 뒤의 흐름을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은 이 트럼프 후보의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니까요.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IRA 법안에 대해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IRA 법안이 뭔가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해서 주장했었던 민주당 내에서의 정책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책인가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혜를 주는, 투자를 해주는, 자금을 밀어주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이 되는 건 뭐가 있냐면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2차 전지 주들까지도 이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트럼프가 만약에 경선 후보로 올라가게 된다면 또 대통령이 된다면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7월 고점 찍고 7월, 8월 좀 횡보하는 듯 하다가 에코프로가 100만 원 이탈하면서 많이 깨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주들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경선 후보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도 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CS 윈드 오늘 안 좋긴 하지만 꾸준하게 이제 작년 여름부터 해서 상승을 주도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6월, 7월까지 흐름을 이어가다가 쭉 깨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이슈가 또 불거지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 쪽은요.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쪽의 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특히나 에코프로 얘기를 많이 드렸죠. 중간중간에 100만 원 이탈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였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깨지는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다.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오늘 23만 8천 원 자리입니다.
근데 이 미국 대선 경선 후보들, 공화당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아하니 나오지도 않은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가장 높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에 따른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 2달인데요. 미리 종목들은 그에 따른 움직임이 있을 거고 외인들과 기관들도요. 이 얘기를 지금 몰랐을까요? 준비는 하고 몇 개월 전부터 해서 트럼프의 움직임을 계속 봐왔겠죠.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공화당 후보들의 움직임을 투표율을 봤겠죠. 지지율 자체를 봤겠죠. 거기에 따라서 외인 기관들도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기본적인 매집이나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 대응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그래서 꼭 머릿속에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흐름을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IRA 법안에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쪽에 승기를 들었을 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2차 전지주들이 조금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를 해두는 게 또 대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슈가 있기 전에 예측하고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함께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피해를 입을 이 섹터들이 여기 있다면 또 반대로 수혜를 입을 업종들도 있을 건데 어떤 종목들이 또 웃게 될까요? 네. 자,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경선 후보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올라가게 된다면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있어요. 어느 라인이냐면요. 인터넷, 반도체, 5G,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기 때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 꿈틀대는 5G 관련주들도 그에 따른 이슈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특히 KMW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요. 9월 중순부터 갑자기 급반등하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 제가 이 종목은 한번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뭔가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 나왔다. 짧게는 아니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종목에 한해서는 누군가 모르겠어요.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후보로서의 대장 자리에 올라간다면 수혜를 받을 또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KMW의 대형 추세 차트에서 보더라도요. 정말 많이 밀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그림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요. 큰 자리, 하단 자리에서 이런 거의 쌍바닥 흐름이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런 바닥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많이 내려왔었어요. 이런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좀 그림이 있다 보니 또 거래량을 제가 주목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 보시면요. 전체 거래량 보세요. 10년 내 최대 거래량이 최근 주봉상으로 터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확대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는 대응을 하고 있고 벌써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넣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5G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고 물론 KMW뿐만 아니라 뭐 오이솔루션이나 뭐 서진 시스템도 그렇지만은 같은 라인의 종목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종목들은 대장주들이 항상 먼저 움직인다는 거. 정말 주목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KMW. 그래서 관심 종목에 제가 넣어두시라고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넣어두시다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정말 한번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크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00원대이긴 한데 저 위에 고점 8만 원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 7만 원대, 6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면은 시원하게 잘 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큽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수혜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요. 주목을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물론 많이 밀려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수준이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하지만 그래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맞물리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죠. 그죠? 금리의 하락 흐름에 대해서 민감한데요. 올해 우선은 다음 FOMC가 28일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요. 그런데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은 70%가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게 된다면 거의 마지막 자리일 거고, 아무리 내년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최소 2차례 정도 금리는 있을 거란 거죠. 상반기에 한 번, 중반에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트럼프의 소스가 좀 더해진다면, 그렇죠? 조미료처럼 더해진다면은 주가의 방향성도 이제는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종목들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인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8월부터 해서 내리 빠졌어요. 9월 내리 빠졌습니다. 8월, 9월 내리 빠졌어요. 70만 원 이탈 자리는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까지 깨졌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수주 상황인데요. 주가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역시나 수혜주로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전체 업황 전체가 그런 거죠. 우선 제가 대장주격인 종목들만 짚어드리는 거지만 흐름이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공화당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게 되면은 시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트럼프가 미는 종목들은요, IT 쪽, 인터넷, 그죠? 바이오 이쪽에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역시나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종목들이 피해주 성향을 갖고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종목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종목을 매수하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 10월 중순까지 상황 느긋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현재 셧다운 이슈는 11월 중순까지 미뤄졌습니다. 그 안에 합의를 볼 가능성은 있어서 그나마 잘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역시나 끝까지 끌 거예요. 11월 중순까지.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시장의 출렁임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올해 이 여름부터 시작한 하반기까지 시장이요. 정말 별로입니다. 정말 힘든 시장인데요. 끝이 보이고 있어요. 끝이 보이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관련주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또 피해를 입을 종목들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되겠고 반대로 수혜를 입을 업종들이 이 5G나 반도체, 바이오, IT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G 관련된 종목들은 KMW를 대표로 해서 저희가 짚어드린 적도 있었는데 큰 반등 흐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선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간의 좀 긴 흐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이번 남은 2023년과 더불어서 내년까지 흐름들을 같이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내년 대선 관련된 종목들 함께 정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시그널로 다뤄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실 대형주들과 실적주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해서 바이오주들, 또 IT와 반도체 업종들까지 쭉 짚어볼 거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요. 우선 가격을 보시면 9월 1일 날 한번 큰 슈팅이 나왔었던 그 자리 이전 수준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한번 급등이 나왔다 다 빠졌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 기회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정치 실적 발표 상황 전후로 해서 좋은 자리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 보시면 좋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대선의 흐름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에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물론 이제 민사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저래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시끄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다 커버가 되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현재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 공화당 후보들의 트럼프를 제외한 움직임 자체가 또 다른 후보를 찾고 있긴 한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뭔가 대안이 없는 듯한 그런 약간 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라는 분위기가 점차 굳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굳어지진 않았지만 후보들의 TV 토론 경선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수혜주로서의 움직임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보다는 상승 분위기를 더더욱 강하게 탈 수 있어요. 특히나 하이닉스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뭐가 있나요? 박스권 보시고 박스 깨지 않을 것이고 이 박스의 하단 자리가 온다면 좋은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하단 자리의 근처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충분하게 분할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일 거고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큰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형주 매매하실 때 현 시점에서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꼭 넣어두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좀 긴 호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면은 자동차 좀 봐드릴게요. 자, 기아가 오늘 이제 한 1.6% 근처의 움직임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요. 말씀드리고 움직임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자, 9월 달에 판매량 현대기아차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실적 자체가 끄집어져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근데 조금 이게 안타깝고 혹시나 모를 거에 대한 생각은 뭐가 있냐면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경우 사실 현대기아차 쪽에서의 무슨 상황이 있나요? 매출에 대한 포인트 자체? 그게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이상의 악재 상황은 좀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돼버렸어요. 사실 5월, 6월만 하더라도요.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꿔버렸습니다. 현대기아가요. 그럼 10월도 그렇고 1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판매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투자에 대한 종목을 찾아봤을 때 그 어떤 종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쪽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장의 움직임이 크진 않지만 HL만도 같은 경우에도요. 잘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자동차 업황 자체가 분명히 이제는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차분하게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유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바닥에서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몇 종목만 또 볼게요. 조금 답답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HD현대 인프라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깨져요. 네, 오늘 갑자기 좀 많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그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들에서 두산도 그렇고 뭐 두산 관련 계열사 종목들이 다 힘든 모습이긴 한데요. 뭐 시장 탓도 있겠죠.
근데 일시적인 좀 하락이라고 판단을 해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변동상 변화점 없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추이가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바뀌고 올라간다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현대인프라코나 다른 것도 봐드릴게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걱정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올려치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꼭 빠르게 오전부터 대응하셔야 돼요. 특히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올려치는 그림 나오면 아침부터 튀게 될 경우에 오후장 끝까지 올라가면서요. 장 초반 2, 3%대에서 장 후반 8%, 9%대까지 꾸준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관과 외인들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봅니다. 이거 그냥 오늘 얼마치 몇 천억 사 이런 식으로 사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트레이너들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계 관련주들. 그래서 같이 보시고 꼭 차분하게 보시길 바래요. 뭐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요. 네옴시티 수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은 북미 쪽의 매출 확대 포인트도 크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고 포트에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짧게는 보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는 제가 여기까지 우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날이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형주들 또 실적주들 어디서 한번 공략하면 좋을지 자세한 매매 전략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한 가지만 또 찝어주신다면요? 네, 종목 선택이 참 어려워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멀쩡한 종목을 추천을 드려도 이제 박살이 나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보건대 자동차 쪽에서의 시너지는 나는 것 같아요. 수급적인 시너지가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침부터 봤었는데요. 계속 야금야금 좀 올라갑니다. 깨지다가 조금씩 반등을 좀 하면서 어느새 마이너스 2.7%대까지 회복을 좀 했습니다. 큰 움직임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중이고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 그리고 전체적인 자동차 업황의 움직임을 봤을 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가 계속 최상단을 치고 감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이슈가 뭐냐면 우선 아시는 거지만 이슈가 된 거는 현대기아차 9월 실적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비스가 운용비용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자체가 원체 올라가주면서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익을 3분기 때 보일 것으로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수급의 변동성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당장에 있어서 이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인들도 그렇지만 기관들도요. 막 그렇다 할 건 없어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의 매수 시그널을 보자면 그래도 기관들은요. 많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한 19만 주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보시면 기타 법인 쪽은 또 별개로 잡히거든요. 19만 주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 땡겨주고요. 기관 쪽 땡겨주고요. 외인이 약간 들러리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은 매수 상황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9월 중순부터요. 매수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개인들만 물량이 뺏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주가 상황 보시면요. 갑자기 이게 쭉 깨져버렸거든요. 잘 가다가. 그죠? 그러면 기타법인, 기관, 외인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물려 있어요. 맞죠? 물려 있단 말이에요. 수익 봐야 되겠죠? 끌어올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반등의 실마리가 큰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매수 대응하셔서 짧게나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요. 현대모비스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현대모비스까지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봤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희 전문가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로지시스와 한네트, KCT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피해를 입을 업종들과 수혜를 받을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현대모비스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